62살입니다. 누군가에겐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지만 저에겐 이제야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작은 손술의 카페 앞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컵을 정리하고 원두를 준비합니다. 5년 전 남편 퇴직금으로 시작한 이 작은 카페가 제 전부였습니다. 아니,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아침 7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70대 퇴직 경찰 노은배 씨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변함없이 맛있네요. 에이, 그냥 정성이죠 뭐. 평생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만 살다가 이제야 박혜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남편 김태상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64세, 약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병원에 일이 좀 있어서. 저녁 늦을 거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르바이트생 윤가영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저 남편이 요즘 바빠 보인다고만 답했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대였습니다. 갑자기 시누이 김미라가 나타났습니다. 58세,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근데 급한 일이 생겨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애가 학원비를 못 냈다고 2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애가 학원비를 못 냈대요. 제가 지금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한데 당황스러웠습니다. 2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난처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번만이에요. 미라는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급히 떠나는 미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줄은. 저녁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송금 완료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먼저 자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카페를 준비하던 중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를 집에 두고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남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김미라에게 500만 원 송금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알림창을 눌렀습니다. 은행 앱이 열렸고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2개월 전 300만 원, 1개월 전 400만 원, 지난주 500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김미라 앞으로 나간 돈이었습니다. 저녁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카드 가져다 주러 갔다가 실수로 당신 핸드폰 알림을 봤어요. 미라 씨한테 돈을 보낸 것 같던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우리 돈인데 왜 제 동의 없이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동생인데 내가 도와주면 안 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카페에서 단골 은배 씨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은배 씨는 30년 경찰 경력으로 사람 표정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물어봤습니다. 은배 씨, 만약 가족이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배 씨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사실부터 파악하셔야죠. 차근차근 기록하는 겁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이상했는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이죠. 그날 밤, 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미라 씨 첫 방문, 2개월 전부터 지난주까지의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카페 장사를 마치고 근처 전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던 중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누이 미라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금색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라 씨. 미라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가방을 재빨리 가리며 친구한테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가야 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뭔가 어색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카페에서 은배 씨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은배 씨, 제 시누이 말인데요. 돈이 없다고 했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은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말씀이시죠? 사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최근에 중고차도 새로 뽑으셨다던데요. 의심이 커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2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명품 가방과 중고차를 샀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누이미라 명품 가방 목격, 최근 중고차 구매 정보, 남편 송금 총액 1,200만 원, 제가 빌려준 돈 200만 원. 숫자를 보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라 씨가 요즘 어떤지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동네에서 우연히 들었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던 사람이 차까지 사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3번째였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째 회식이었습니다. 목요일에도 똑같았습니다. 직원 송별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장님 생신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요일 회식, 목요일 송별회, 금요일 생신 모임. 귀가 시간은 모두 밤 11시 이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카페 아르바이트생 가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5세, 젊고 똑 부러지는 친구였습니다. 고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망설였지만 말했습니다. 가영아, 혹시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거 확인하는 방법 알아? 가영이 은행 앱에서 바로 볼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과 남편 단독명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출금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긴밀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800만 원, 남편 단독 계좌에서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합계 1,200만 원. 제가 알고 있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가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는 어떻게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검색하면 돼요. 사업자 이름이나 상호명 넣으면 나와요. 가영이 노트북을 꺼내 김미라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맞아요? 미란의 분식 개업일 석 달 전이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에 노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란의 분식이었습니다. 가게는 깨끗했습니다. 테이블도 새 것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맞은편 카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차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남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라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요일 아침 카페를 열지 못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카페 안 여냐고 걱정돼서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은배 씨 댁으로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주소를 받았습니다. 은배 씨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차를 대접받았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송금 내역, 시누이의 가게, 어제 본 광경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은배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합니다. 아직 전체 그림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남편과 시누이가 무슨 합의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배 씨가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첫째, 날짜별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금융 흐름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가게 운영 정보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 가게 건물주나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언제 계약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넷째,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침착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장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슬픔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침착함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은배 씨가 알려준 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미란의 분식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이 근처에 작은 가게를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란 간판 가게는 언제 오픈했냐고 물었습니다. 아, 미란의 분식요? 석 달 전에 오픈했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50이요. 3천만 원이라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오면서 계산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초기 재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5천만 원은 들었을 거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나간 돈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목요일 저녁 남편이 또 늦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외출했습니다. 미란의 분식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맞은편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오후 7시쯤 남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미라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미라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미라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자주 오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혜정아, 이건 내가 설명할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업 동업 계약서였습니다. 출자자 김태상, 사업주 김미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돈으로 동생 가게 차려준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요? 미라가 변명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형수님이 반대하실까봐. 반대하실까봐 몰래 한 거예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라던 분이 이런 일을 같이 하고 계셨네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쓸 건지 답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2천만 원. 제가 확인한 건 1,200만 원인데 나머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개인 돈으로 썼다고 답했습니다. 개인 돈이 어디 있냐고, 우리 재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차에 올라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를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노트,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녹음 파일까지 전부였습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부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분이 공동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누이와의 동업계약도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출자금은 남편 명의지만 사업 수익은 시누이가 전부 가져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는 공증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재산 분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 명의로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자금 회수였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재산 분리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남편분과 시누이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동업계약 해지 통보와 출자금 반환 요구입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재산 분리 신청서, 내용 증명 초안, 증거 자료 목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재산 분리 신청서와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정아, 이게 무슨...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이 그 안에 다 적혀 있어요. 제 동의 없이 2천만 원을 쓰셨죠. 동생 사업에 투자하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죠.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거짓말도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을 지키고 싶어요.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리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내용 증명도 발송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과했습니다. 미라에게 속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깨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라 씨, 이제 법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출자금은 반환하셔야 해요. 그럴 돈이 없어요. 가게를 접어야 하는데.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은배 씨와 가영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두 분 다. 은배 씨 조언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사장님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가영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좋은 물건 하나 찾았어요. 새 카페 자리인데 한번 보실래요? 화면에는 작은 상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위치도 좋았습니다. 여기. 네,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손수레 카페도 좋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공간에서 하세요. 목요일, 그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금요일,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33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알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33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어요. 이제는 편하고 싶어요.